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기주입니다. 요 며칠 전에 지난 2005년 MBC에서 인디 밴드들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MBC 음악 캠프에서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밴드 럭스가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당시 럭스의 멤버 중에 한 분이셨던 원종희 씨가 당시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미국 뉴욕에 살고 있을 때였었어요. 제가 이제 락월드 투를 하면서 많은 그 비금융 쪽에 돈을 썼었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깐 미국에, 한 1, 2년만 좀 피해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고 갚을 능력이 되고 그러면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뉴욕에 갔지만 그것이 좀 생각처럼 잘 풀리지 못해서 거의 25년간을 살다가 지난 2021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당시에 제가 그 사건을 뉴욕에서 접했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절박하던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에게 제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건을 접하고서 네이버에 글을 썼었어요. 예, 글을 썼습니다. 제 일신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그 글을 써야만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 락 음악을 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우리나라에서 락 음악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정도 락 음악을 하기 정말 족같은 이 정도의 환경이라도, 이 정도의 환경일지라도, 이 정도의 환경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과 헌신을 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70년대를 관통해서 80년대 우리나라 헤이메탈 볼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프론티어 선배님들이 계시죠. 백두산, 블랙 신드롬, 뮤지 에로스, 시나위,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철장미, 굉장히 많은 그런 다크 에이지스, 굉장히 많은 밴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봤을 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시대였죠. 80년대에는 락 음악에 대해서
사탄의 음악을 전하는 음악이라는 둥, 뭐, 하여튼 종교단체에서의 그런 락 음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들로부터 싸워야 했었고, 그러나 그 많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선배님들은 그 헤일메리 프론티어 선배님들은 스스로 그 자갈밭에서 역사를 쌓아오고, 그리고 90년대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90년대가 돼서 1992년도에 제가 홍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락 라이브 클럽 락월드를 오픈을 합니다. 제가 락 라이브 클럽 락월드를 오픈을 했을 때는 손님들이 락 라이브 클럽이라는 거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락 라이브 클럽에서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를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무엇보다 힘들었었던 건, 그때 당시 락카페라는 것이 있었는데, 락카페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조금 뉴스에 오르락내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마포구청에 갔는데 락 월드를 간판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락이 사회적으로 퇴폐 온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락 월드라고 락자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락월드의 간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락월드 간판이 R.월드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간판 이름이 락자를 못 쓰고, 그래서 R.월드가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굳이 안 된다는데. 간판은 R.월드로 하고, 내가 락월드라고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락 음악 전문 라이브 클럽이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비 메탈 전문 클럽이라고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라이브를 공연을 하려면은 유흥업 등록을 내야 되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라이브를 한다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허구한 날 단속 나오고 벌금 나오고, 정말 아우 진짜 지긋지긋했죠. 그리고 이제 마포구청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합니다. 락 라이브 클럽 합법화를 해달라고. 요즘처럼 굉장히 더운 어느 날이었는데 94년도에 얼마나 더웠어요. 94년도 여름에 마포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죠. 제가 1인 시위를 할 때 그 누구도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뭐 그것을 탓하지는 않아요. 탓하지는 않고, 누가 저한테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등 떠밀면서 한 게 아니고, 목에 칼 들이대면서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락이 좋고 헤비메탈 없이는 살 수 없는, 제 스스로가 밴드들과 함께하고 밴드 라이브를 들으면 제 안에 깊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제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제가 락 라이브 장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좋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그 사건을 봤을 때 너무 분노가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제가 락월드를 할 때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막 그런 말들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터뷰 제의가 왔어요. 미디어들이 락 라이브 클럽이 신기하고 새로운,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많이 하러 오는 거죠. 오는데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인터뷰를 함으로써 락 라이브 클럽이 대중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엠네트라든가 그때 당시 이영희 PD, 그 PD님, 여러 PD들에게 우리나라 락 밴드들을 좀 출연을 좀 시켜줘라. 로비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락월드를 하면서 점점 사회 시선과 편견이 많이 바뀌어 가고, 락월드에서 활동을 하던, 락월드에서는 엑사시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지만 걸이라는 밴드명으로 바꿔서 에스피린을 히트시키기도 했던 걸이 이제 가을부터의 차트에 오르기도 했고, 멍키헤드도 TV 방송에서 트래시 메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방송에서 공연을 했었던 밴드들 중에 가장 강력한 사운드로 공연을 했었던 밴드가 멍키헤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유앤미 블루라든가 여러 많은 밴드들이 미디어 쪽에서 데뷔를 하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위기들이 잡히어 가던 와중에 MBC에서 정말 너무나도 고맙게도 인디 밴드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겠다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 첫 방송에서 럭스의 공연에서 카우치 멤버 두 분이 그 지자를 덜렁거리고, 뭐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돼요? 개 지랄 연병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카우치란 밴드가, 그리고 럭스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구사하는 사운드에 대한 역사와 의미와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서구 사회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펑크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뭐 줄이 안 맞아도 되고 기타 존나 못 쳐도 되고 노래 좋도 못해도 되고 뭐 씨발 사회 반항이면 악이나 깍깍 지르고 뭐 그래도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래? 어디다 대고 그래? 그렇지가 않아요. 펑크가 애초에 이제 등장을 했었던 이제 70년대 말에 영국 사회를 보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영국 정부는 강할지라도 시민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섹스 피스톨즈라든가 클래시라든가 뭐 뉴욕의 텔레비전 뉴욕 덜스라든가 뭐 레몬스라든가 여러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엑스라든가 여러 펑크 밴드들이 그때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섹스 피스톨즈 이제 쟈니가 무대 위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바지 내리고 개 연병치를 떨었던 것은 에라 씨발 잘 처먹고 잘 사는 일부 영국의 귀족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 이렇게 살 테다 개새끼들 에이 씨발놈들, 그러면서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50센트라든가 투팍이라든가 노토리어스 B.I.G. 비기가 있었던 미국의 상황을 보면 흑인들은 똑똑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있죠. 일부 백인 파워맨들이 있죠. 그분들은 흑인들에게 월페어를 주면서 월페어를 받고 살아라. 아이들 머리 수대로 월페어를 주니까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조용히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는 좀 조용히 월페어 받고 잘 살길 바래. 그런 식의 유아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서 50센트라든가 투팍이라든가 여러 블랙 힙합 아티스트들이 그런 사회 분노를 표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퍼포먼스라는 게요, 섹스 피스톨즈의 그런 퍼포먼스가 먹혔었던 이유는 그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그 공연장 밖을 나서면은 쟈니 로튼이 멘트로 내뱉고 God Save the Queen이라든가 뭐 그런 그들이 연주하는 곡의 메시지의 내용과 똑같은 현실을 마주한단 말이에요. 공연장 밖을 나서면. 그렇기 때문에 쟈니 로튼의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메시지 같은 게 현실 속 와닿으니까 그게 자기의 삶과 똑같이 반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투팍이라든가 노토리어스 B.I.G.라든가 뭐 50센트가
내뱉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또 굉장히 그 마음의 깊은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 공연장 밖을 나서면 흑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연주하는 그리고 그들이 구사하고 그들이 추구했었던 사운드가 대중들에게 먹히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또 이익으로 연결이 돼서 음반 발매도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낳는 건데, 자, 카우치의 퍼포먼스를 보자고요. IMF를 우리가 겪었어요. 그러면은 카우치가 지자 덜렁 뭐를 했잖아요. 뭐를 했으면 그 퍼포먼스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재, 태제, 뭐가 있어야지.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공중파 미디어에서 댄스 가수들만 내보내서 그냥 그거에 대한 분노로서 그렇게 했다라던가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 그 지자 덜렁 퍼포먼스 현장에 있었던 관객들도 그렇고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퍼포먼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지 혼자 처음 날쪄가지고 그게 퍼포먼스에 뭐예요? 지랄 연병인지 뭔지 하여튼 공감할 수 없는 무슨 짓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서인지 어딘지 무슨 짭색한 일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 앉아있는 그 사진이 나오는데 어머 씨발 난 무슨 김신조 똘만 약당들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땅굴파다 잡혔어요. 간첩이야 뭐야. 카우치나 럭스 멤버들이 자신들이 구사하는 펑크의 음악,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구사하는 음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고, 그냥 즐겨나 보자. 씨발 방송이 장난이야 족하고. 그리고 관객들이 장난이냐고. 관객들은 무슨 죄냐고. 씨발 원종희 씨의 사과에서 빠진 핵심이 뭐냐면, 이 정도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이 정도라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의 환경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노력과 헌신을 해오신 대한민국의 앞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고요. 저처럼 90년대 락 음악의 부흥을 외치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막 부흥의 맛을 보려고 했었던 대한민국 락계를 어둠의 나락으로 빠뜨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카우치 당사자 두 분이 아닌 럭스 멤버 한 분의 사과를 가지고 재단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그 사과의 핵심에서 빠진 게 분명히 있다. 그 빠진 분명한 무엇인가는 앞선 선배 프론티어들에 대한 사과는 그때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원종희 씨의 사과에서도 없었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일은 저질러 줬고, 제가 이제 락월드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종희 씨가 어떻게 우리나라 락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셔서 외국의 펑크 밴드도 내한 공연을 돕고 있다고 하고, 저 역시도 98년도에 세종을 해서 이임합신 내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한 공연 외국 밴드를 데려와서 공연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원종희 씨의 그런 수고에 대해서 저도 다 듣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사과는 저는 조금 경솔하고 조금 핵심을 비켜간 사과가 아닌가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우치 멤버 두 분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원종희 씨처럼
용기를 내서 본인 두 분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 성장통도 뭐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 that was so. 우리 누가 등 떠밀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좋아서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고 우리들 스스로의 엠파이어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원종희 씨와 그리고 카우치 멤버들과 우리나라 락 뮤지션들이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락 음악에 대한 선입견, 악마의 음악이라느니 폭력적이라느니 그런 선입견에 하나를 덧댄 게 지자 사건으로 인해서 미친놈들이더라, 개또라이들이더라, 이런 선입견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좋은 밴드와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대중들의 마음에 다가가야 되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원종희 씨와 카우치 멤버분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대중들의 마음속으로 락 음악의 깊은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